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행동 속에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야기, 바로 외부 효과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 행동 때문에 내가 괜히 피해를 보거나 반대로 이득을 본 경험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있을걸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시끄러운 윗집 때문에 밤잠 설치고, 길 가다가 담배 연기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심지어 직장 동료가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나까지 감기에 옮는 상황 같은 거요. 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순간들이 전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숨겨진 가격표가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그러니까 보상이 오고 가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외부 효과라는 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공해처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 예방접종을 해서 나까지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로운 영향을 주는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뭐 좀 피곤하고 말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바로 시장 실패라는 걸 일으키기 때문이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이 공장은 원료비, 직원 월급 같은 자기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이걸 사적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딱 계산해서 하루에 25톤씩 종이를 만들어요.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바로 그 숨겨진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공정이 종이 1톤을 만들 때마다 강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더럽히잖아요. 그 피해를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되는데 그 비용을 계산해보니 무려 톤당 $60나 되는 거예요. 이걸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종이값에는 이 비용이 빠져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시장은 공장 주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25톤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염 비용까지 더한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하면 딱 20톤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시전이 5톤이나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시장 실패의 증거입니다. 반대 상황도 똑같아요. 이번엔 긍정적인 경우, 예를 들어 독감 예방 주사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주사를 맞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병을 옮길 확률도 줄어들잖아요. 이런 사회 전체에 이익이 있는데도 시장은 딱 나 한 사람의 이익만 보고 가격을 매기니까 결국 사회에 진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고 맙니다. 그럼 이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경제학자들은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공장 사장님이나 백신 맞는 개인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외부 효과를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나 들어오는 돈처럼 직접 느끼게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과연 정부의 도구 상자에는 어떤 해결책들이 들어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죠. 그냥 법으로 이만큼 이상 오염물질 내보내면 안 돼! 하고 딱 정해버리는 직접 통제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인데 세금이나 보조금을 써서 사람들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기반 정책입니다. 이 시장 기반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정세예요. 이름 그대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죠. 오염을 시키면 그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유할 때 내는 유류세가 바로 이거예요. 유류세는 단순히 돈을 거두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를 몰면서 만들어내는 교통체증, 사고위험, 대기오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운전자 스스로가 부담하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세금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기발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오염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두 공장이 있는데 한 곳 티아나는 오염 줄이는 기술이 좋아서 비용이 싸고 다른 곳 조던은
기술이 낡아서 비용이 비싸요. 정부가 그냥 둘 다 똑같이 줄여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용 낭비가 심하겠죠. 그런데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면 비용이 싼 T1가 목표보다 오염을 훨씬 더 많이 줄여요. 그리고 남는 매출권을 비싼 조던에게 파는 거죠. 조던은 비싸게 직접 줄이는 것보다 T1한테 배출권을 사오는 게 더 이득이고요. 놀라운 건 결과예요. 전체 오염 감축량은 똑같은데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힘을 이용한 똑똑한 해결책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꼭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이 될까요? 혹시 우리끼리 민간에서 알아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코지의 정리라는 건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무런 비용 없이 자유롭게 협상할 수만 있다면 정부가 없어도 알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피아노 연주자 타이오와 과외교사 제흐라가 있어요. 타이오가 피아노를 쳐서 얻는 즐거움은 $500인데 그 소음 때문에 제흐라가 입는 피해는 $800예요. 자, 이럴 때 누가 조용할 권리나 연주할 권리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제흐라가 조용할 권리가 있다면 타이오는 연주를 못하겠죠. 만약 타이오가 연주할 권리가 있다면 제흐라는 $800까지 손해볼 수 있으니 타이오한테 $500에서 $800 사이의 돈을 주고 연주를 멈춰달라고 할 겁니다. 어때요? 어떤 경우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더 큰 조용한 상태가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코지의 정리입니다. 와, 이 이론대로라면 세상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필요로 할까요? 현실의 벽은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상 자체가 돈이고 시간이죠. 이런 거래 비용이 너무 커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맞서서 절대 합의 못해 하고 버틸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면 어떨까요? 공장 하나 때문에 도시 전체가 피해를 볼 때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공장 사장님과 협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간 해결책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정책의 목표는 시장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과 편익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이로운 결과로 이어지도록 똑똑하게 게임의 룰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부 효과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자기 집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예쁜 정원은 집주인만 즐기는 게 아니라 동네 전체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죠. 이건 분명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책은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외부 효과라는 창문을 통해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